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입니다. 11번째 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압 조정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배전선은 송전단 전압을 부하시 탭 조정 장치 혹은 유도 전압 조정기, 일반적으로 회전기기와 고전기기에 의해서 전압을 조정하는데, 회전기기는 유도 전압 조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 해서 이건 회전기기다. 회전기기가 첫 번째 원리는 단권 변압기의 원리를 사용하고, 단권 변압기의 원리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유도 전동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전기기다. 그럼 1차 권선과 2차 권선 중에서 회전하는 권선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기기가 1차 권선이고, 1차 권선을 불로 권선이라고 하고, 2차 권선이 직렬 권선이죠. 그래서 1차 권선의 각도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결정이 돼서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의 전압으로 이 위상각, 즉 다시 말해서 1차 권선의 각도에 의해서 전압이 조정이 된다. 이것이 유도 전압 조정기다. 물론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기기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시 탭 조정 장치, 그래서 부하시가 이제 OLTC, 온로드 탭 체인지라는 부하시 탭 조정 장치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이 조정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는 고압측 1차 측에 5개의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탭으로 조정이 되더라라는 것을, 배전용 변압기에서 대표적인 게 주상 변압기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동 성압기나 직렬 콘덴스를 삽입을 해서 유도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유도 전류를 이제 상쇄시켜서 전압 강화분을 상정을 하니까 전압이 올라가죠. 변전소에서의 전압 조정은 부하시 탭 조정 장치 ULTC 혹은 OLTC, 그래서 온로드 탭 체인저입니다. 탭 체인저라는 탭 조정 변압기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IBR에서 인덕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인덕션 유도 전압 조정. 그래서 정지형 전압 조정 장치는 SBR, 그래서 진상 콘덴서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되겠죠. 진상 콘덴서, 그리고 혹은 블로 리액트, 진상 콘덴서나 그래서 블로 리액트 를 사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이 회전 부위가 없어서 고정기기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소의 설치 목적은, 변전소에는 무엇이 설치가 되어 있냐? 기기에서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에 의한 성압 또는 강압, 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발전 전력, 송전 전력을, 이 변전소에서는 전력의 집중과 분배가 되겠죠. 전력의 집중,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 변전소에서 집중이 돼서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또
수용과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 배분을 해야 되죠. 집중과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어 역할도 하더라. 그 제어 역할을 하는 게 전력 조류 제어다. 제어는 어떻게 해요? 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저 무효 전력을 조정하면 되겠죠.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력 조류를 제어하더라. 네 번째 보시면은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서는 변전소 수를 증가하게 되면은 변전소 수를 증가하면은 한 번에 전송을 하는 배전 길이 조정이 되겠죠. 배전 거리 조정이 되더라. 그래서 단위 변전소의 분담 용량을 감소시키고 첫 번째 목적이 배전 거리를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PL은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P의 제곱 곱하기 로 A분의 L이어서 전력 손실은 거리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감소된다면 전력 손실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이 전력 손실을 감소하고자 하는 이 역할을 어디서 한다고요? 변전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 변압기로서 3권선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권선 변압기는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사용이 되더라. 자, 철심의 권선을 이렇게 해서 N1, N2, N3 3권선 변압기니까 권선이 3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권선에 뭐가요?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권선에 송전선로 3차 권선이 동기 조상기와 손해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3권선에 동기조상기가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델타, 여기서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하죠. 그래서 Y 델타 결선으로 이게 결선을 해서 동기조상기로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3권선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사용하고 델타 결선은 3차 권선을 가짐으로써 제3고조파의 전압과 전류를 조정함과 동시에 동기조상기를 운용해서 유도성이나 용량성을 운용해서 송전선로 전압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답안을 보시면 송전계통의 말단에 있는 배전용 변전소에서 채광용 변압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채광용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감압용, 채광용은 그래서 강압용 변압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변전소에서는 표준 송전 발전기에서 발전된 20kV의 전압을 345kV, 즉 34만 5천 볼트나 76만 5천 볼트로 성합한 것을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다시 15만 4천 볼트 혹은 22만 9천 볼트로 강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전계통의 말단에 있는 배전용 변전소는 강압용으로 해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다음 계기용 변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CT죠. CT에서 야그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계기용 변류기죠.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대전류를 1차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은요, 계기, 즉 다시 말해서 이 전류계를 달기 위해서. 그래서 부하로 전류계가 달려있다 해서 계기용 변류기고 2차 전격이 5A다라는 계기용 변류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압 전류의 대전류를 소전류로 편성하여 계기나 계전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계기 전용 변류기다. 그래서 그 계기가 전류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CT, 즉 계기용 변류기의 1차 전류 계산에 대해서 방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의 1차 전류 계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접속. 그래서 이 CT 두 대가 어때요? 각 L1과 L3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전류가 모선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CT에 전류가 어때요? 검출이 되죠. 이렇게 검출이 된 L1의 CT의 전류를 IA, 즉 A상의 전류다. 그래서 IA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계에 흐르죠. IA. 역시 벡터량이 되겠죠. 그리고 CT의 두 번째 CT에 검출이 되는 L3의 전류는 역시 반대 방향으로 C상의 전류 IC다라고 했을 때 IC가 역시 전류계에 IA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합전류가 검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류를 벡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상, 이 3상 교류 평형 전력이기 때문에 전류도 이 360도를 균등한 기계적 각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상 360도를 3으로 나누면 3상이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120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IC, IA, I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A 플러스 IC 벡터는 IA와 IC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평형 사변형법에 의해서 평형 대각선이 그 합이 되겠죠. 합을 보니까 I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라는 것을 벡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IB 벡터, 즉 다시 말씀드려서 3상 평형 교류 전력이니까 한 상의 전류는 나머지 두 상의 전류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상을 측정을 해서 두 상의 전류의 크기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A상에도 IB의 크기의 전류가, IB도 IB의 전류가, IC도 IB의 전류가 검출이 됐다. 단지 방향만 반대로 되니까 방향은 관계가 없죠. 전류계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일 때는 바로 한 상의, 즉 전류계의 지시체가 교류 전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동 접속이 되는 경우에 그 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 접속은 반대로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L1상에서 검출된 A상의 전류가 IA상, 그리고 L3상에서 검출된 IC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계기에서는 IA와 IC가 방향이 반대가 돼서 차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벡터도에서 보시면은 IA, IB, IC 상이죠.
IC상에서 IA-IC니까 IC의 반대 방향의 전류가 되겠죠. 전류에서 마이너스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A와 마이너스 IC의 합, 자, IA 플러스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IC는 평형 사변형법에서 이렇게 대각선의 전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AC의 어떤 전류예요? 선전류가 되겠죠. 선전류. 자, 그래서 이 IA에서 이 선간 전류로 수직선을 내리면은 이 밑변은 정확하게 양분이 되었으니까 이 첫 번째 밑변의 2배가 되겠죠. 첫 번째 밑변은 전체 180도에서 120도를 빼니까 요게 각도는 60도죠. 60도를 다시 양분을 했으니까 30도가 되죠. 그래서 IA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밑변의 반이 되니까 이 밑변은 2배로 곱해주면 되겠죠. 2배. 그럼 IA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가 되니까 루트 3 IA가 되겠습니다. 루트 3배의 IA상. 자, 그래서 차동 접속을 했을 때 IA상의 한 상에 루트 3배의 전류가 검출이 되니까 자, 정확하게 한 상 IA의 전류는 루트 3분의 측정치가 되겠죠. 측정치로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계의 지시값의 한 상의 전류는 전류계의 지시값 곱하기 이제 CTB 곱하기 루트 3분의 1. 자, 이렇게 하면은 이 I1이니까 한 상의 실제 전류를 한 상의 실제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값 곱하기 CTB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을 한 이유는 측정치 값이 루트 3배가 한 상의 루트 3배가 되니까 루트 3분의 1을 해야 원래의 한 상의 측정치가 되죠. 한 상의 측정치 곱하기 CTB를 곱하면은 어때요? 원래 전류가 되겠죠. 원래의 전류 L1, L2, L3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 CT는 사용 중에 내부 고장 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척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CT의 이제 점검 시 2차를 반드시 단락시켜야 한다. 자, 2차가 개방이 됐을 경우에 1차 전류가 I0가 되겠죠. I0. 이 I0가 여자 전류죠. 자, 2차를 개방했을 때 1차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가 I0가 된다. 이러면 전체가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되어서 이는 자, K-파이 N에 의해서 자속이 증가하면은 이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고압이 유도가 되고 고압이 유도가 되어서 CT의 소손이 초래가 되더라라는 저력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차 척을 반드시 단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개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2차를 개방을 하면은 1차 전류가 전부 여자 전류가 되어서 2차 권선에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되어서 CT가 소손이 되더라. 요 원칙에 의해서 이는 K-파이 N에서 자, 파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가 높아진다. 물론 요거는 뭐 직류 계통인데 교류 계통에도 마찬가지죠. 유도 전압 E는 4.44 파이 N이 되겠죠. 그럼 파이가 올라가면은 E가 유도 기전력 E가 역시 올라가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과 자속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이 유도가 돼서 CT가 소손이 되겠다. 그래서 CT를 점검 수리할 때는 반드시 2차 척을 단락시키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류계를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전류계를 교체할 때는 전류계를 교체할 때 이거를 단락시키고 먼저 단락시킨다. 단락이 됐죠. 다음 전류계를 제거하고 새 전류계를 교체를 한 후에 개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 차가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폭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실 구내에서 인체의 보폭 전압입니다. 보폭 전압은 내전류나 지락사고 등에 의한 고장 전류에 의해서 접지극 부근에 전이차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의 양 보폭에 의한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차에 의해서 인체에 감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분명히 보폭이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이 V1과 V2의 차 전압에 대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에 의해서 감전이 되니까 이 전위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폭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접지선을 깊게 매설하거나 매시식 접지공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합해서 접지 저항을 작게 한다. 접지 저항을 작게 함으로써 이 전위를 작게 해서 즉 델타 V를 작게 한다는 얘기죠. 델타 V를 작게 함으로써 이 전류를 감전에 의해서 위해를 주는 것은 전류죠.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이차를 줄이는 길은 접지저항 R을 작게, 접지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깊게 매설하거나 또는 매시 형태로 접지극을 설치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압기에서 단권 변압기에 의한 성압이 되겠습니다. 성압기가 단권 변압기가 철심과 권선을 1차와 2차가 공유하는 형태의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라고 하고 이 단권 변압기의 탭 중간점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전압을 변경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쪽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변압기인데 1차와 2차가 권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절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상용 전압을 공급하는 변압기로는 사용하지 않고 저는 공급용 변압기나 초특고압용 변압기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압기. 즉 성압을 한다는 이게 부스터가 되겠죠. 부스터 성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압이니까 이 저는 척보다가 어때요? 이 부하측 전압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탭을 내서 이 탭이 1차 척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1차 척에서 이 권선이 1차와 2차가 공유하는 권선이 불로 권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 쪽으로만 연결된 권선이 직렬 권선이 되겠습니다. 직렬 권선이 된다라는 것을 명칭을 좀 아시고, 자, 이 그림이 보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권선을 아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중점을 내는 거니까 중점을 내면은 두 개의 권선이니까 무리 없죠. 무리가 없어서 여기 이 권선의 2원이 위의 권선이 E2의 전압이 유기가 된다라고 보시고 밑에 권선이 1차 권선, 위의 권선을 2차 권선, 1차 권선이
불로권선이고 2차 권선이 직렬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입력측의 전격전압을 E1, 출력측의 전격전압을 E2라고 하고 권선에 유기되는 유도전압을 불로권선의 전압을 E1 그리고 직렬권선의 전압을 E2라고 한다면은 자, 전류가 흐르겠죠. 1차측 전류를 I1, 2차측 전류를 I2라고 하고 불로권선의 여기 직렬권선의 용량을 오메가 그리고 출력 전체의 용량 부하에 공급되는 용량을 W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첫째 전압 B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B는 E1분의 E2 뭐 E2분의 E1을 해도 관계가 없고 E1분의 E2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력 전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B는 자 E1은 전압이 여기 유도 전압 E1과 똑같죠. 그래서 E1과 똑같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E2는 출력에서 보면은 유도 전압 E1과 E2의 합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E1 플러스 E2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분모가 같으니까 양쪽으로 나뉘어도 되죠. E1분의 E1 플러스 E1분의 E2가 되니까 1 플러스 자 E1분의 E2는 전압 BA를 전압 B는 항상 출력이 기준이 됩니다. E2분의 E1이라고 한다면은 E1분의 E2는 바뀌어 있죠. 그래서 A분의 1과 같아서 출력 전압은 1 플러스 A분의 1의 E1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식, 자, 성합기에서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력 전압은 1 플러스 전압 B분의 1 곱하기 입력 전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직렬권선의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기 용량을 자, 오메가라고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가 부하측의 용량을 부하 용량이라고 하며 이것을 이제 라지 W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의 용량은 전력이니까 I 곱하기 R이죠. 그래서 E2 곱하기 I2가 되고 부하 용량은 그래서 출력 전압 라지 E2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럼 I2는 E2분의 W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E2 곱하기 E2분의 W는 출력 전압분의 E2 직렬권선의 전압 곱하기 W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 자기 용량은요 E2분의 유도 전압 E2 곱하기 부하 전력이다라는 이 두 개의 식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배전선로의 길이가 길어져 전압 강화가 클 경우에는 선로 도중에 이런 성압기, 즉 부스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스터를 설치를 해서 전압을 높여주면 강압을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압기의 용량이 오메가는 E2분의 E2 곱하기 W가 되겠다. 그래서 오메가 용량 여기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식이에요. 결과식은 E2 출력 전압분의 직렬권선 전압이에요. 직렬권선 전압 곱하기 W가 되더라. 자, 물론 이 전압도 어떻게 해요? 자, E2, E1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E2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고 E1이 낮은 전압이다. 그래서 VL low 전압, 이건 하이 전압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VH분의 VH-VL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여기 전압 부분이 있네요. 전압 부분 해서 E2는 2번 곱하기 1 플러스 A분의 1, E2는 1 플러스 A분의 1의 2원. 뭐 2원이 이쪽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관계는 없죠. 자, 그래서 꼭 두 식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역률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SC 전력용 콘덴서 혹은 진상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진상 콘덴서 해서 약어로는 스태틱 콘덴서에서 S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진상 무효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무효 전력을 보상할 수 있어서 부하의 역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의미입니다. 그래서 SC에서 IC를 흘려줘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보상을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자, 나번 보시면은 델타 결선에서 접속했을 때 필요로 하는 콘덴서의 청전 용량은 Y 결선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3분의 1로 감소한다. 즉 용량이 같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Q 델타와 Q Y 결선, 델타 결선에서의 용량은 오메가 CE의 제곱이죠. 그런데 델타 결선 이렇게 했고, QY는 오메가 역시 CE의 제곱인데 QY 결선을 했습니다. 여기 E는 상전압이죠. 순간전압으로 바꿔준다면은 델타 결선을 했을 때는 상전압과 순간전압이 같아서 여기 3배, 여기서 3상이니까 3배의 오메가 C 델타 V의 제곱이 바로 같으니까 되죠. 그러나 Y 결선은 3배의 오메가 C Y의 루트 3분의 V의 제곱으로서 루트 3의 제곱과 산이 약분이 되니까 오메가 C Y의 V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용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3배의 오메가 C Y의 V의 여기서 이것과 같죠. 오메가 C Y의 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자, 위에 적용이 된 식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식에서 오메가 V의 제곱을 약분을 하니까 3배의 C 델타가 C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델타 결선 용량은 3분의 1 C Y가 된다 해서 델타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필요로 한 콘덴서의 청전 용량은 Y 결선으로 접속을 했을 때의 용량의 3분의 1로 감소하게 돼서 C 델타는 3분의 1 CY가 된다. 자, 이것은 용량이 같을 때 콘덴서의 용량을 비교한 겁니다. 충전 용량과 콘덴서의 용량이 틀려요. 그래서 Q 델타와 QY가 같을 때 콘덴서의 용량을 비교한 겁니다. 다음은 반대로 용량이 같을 때 콘덴서의 용량이 같고 이 같은 콘덴서의 용량을 델타 결선과 Y 결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용량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보시면은 델타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콘덴서 충전 용량은 Y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경우보다 3배로 증가한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델타는 역시 3배의 오메가 CE의 제곱으로 이제 콘덴서의 용량이 같아요. 그럼 QY는 3배의 오메가 CE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은 역시 3배의 오메가 CV의 제곱이 되겠고 Y 결선은 3배의 오메가 C의 루트 3V의 제곱이 돼서 루트 3과 3이 약분이 되니까 오메가 C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CV 제곱 오메가 CV가 QY가 되니까 3배의 QY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따라서 고로 Q 델타는 3배의
QY가 되더라. 그래서 QY는 3배의 QY가 돼서 QY와 Q델타의 B가 3이죠. 그래서 3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Y분의 Q델타는 3배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Q델타는 QY의 3배. 랍은 보시면은 이제 역률 계승용 콘덴서 용량을 산출하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인용이 되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진상 콘덴서를 이용한 무효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그래서 유효 전력 곱하기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1 분의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 분의 사인 세타2가 돼서 코사인 세타1 할 때 이 세타1이 코사인 세타1이 기존 역률이에요. 기존 역률. 코사인 세타2가 개선 역률이 되겠습니다. 개선 역률. 이 식을 코사인 세타만 주어질 경우에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사인 세타는 제곱 법칙에 의하여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되더라. 삼각함수의 제곱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더라. 따라서 이제 P 곱하기 QC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용량의 단위는 킬로바르가 아니라 kVA 비상전력으로 나타내니까 킬로바르로 쓰는 것이 아니라 kVA로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의 11번째 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이론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